자, 스톡커피 8월 14일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테마주에 대해서 매매법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문장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금 코스피가 살짝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정책 기조 변화를 주시하면서 박스권에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월 14일 나온 이야기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세법 대주주 50억에 대해서 아직 당정 간의 정책 조율을 주시하고 있다. 기존의 정부 방침은 변화가 없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하향세가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시장에서 이제 어제는 강하게 올랐는데 지금 6,000원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테마 순환시장,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현선물 동시 순매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물은 1,885억 순매수하고 있고 선물은 207억 순매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오전장 한때 5천억 이상 현물을 순매수했다가 매도 포지션을 늘리고 있는 걸 봐서는 시장은 오후장 들어서는 거의 박스권, 횡보, 제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마이너스 코스피가 한 10포인트에서 13포인트 전후 이렇게 가고 대형주는 하락하고 테마, 종목, 장세 이렇게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테마주에서는 조선 방산주가 횡보하고 2차전지주가 지지후 반등인데 이 매매에 대한 전략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예탁금은 68조 원, 꾸준히 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는 1383원,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97.67, 이 흐름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이나 달러 인덱스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오늘 2차전지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2차전지 종목 테마를 한번 볼게요. 지금 2차전지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2차전지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2,500원 상승했고 삼성 SDI가 2,500원 상승했고 나머지 소재주에서는 이제 포스코 피처엠이 좀 세고 그리고 나머지 대체적으로는 약보합 또는 강보합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종합지수는 이제 5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가고 있고 이런 흐름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외국인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조금씩 순매수하고 있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 SDI는 기관 투자자, 투신 쪽에서 순매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한번 잠깐 기술적 패턴을 보면 지금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일봉도 그렇고 이렇게 세워놓고 횡보하고 있잖아요. 주봉도 이 121선 정배열 마지막 저항대에서 지금 힘 모으기 하고 있고 월봉은 이미 돌파해서 지금 가고 있는 추세고 이런 흐름에서 본다고 치면은 2차 전지 관련 테마주는 속도보다 방향성에서는 맞다. 그리고 속도는 단기에 빨리 왔기 때문에 지금 방향 조정에서 지금 힘 모으기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제가 이제 또 하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동안에 워낙 2차 전지를 나쁘게 봤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제 좋아질 것이다, 좀 더 관망하자. 그래서 이제 혼선 모드인데 확신하고 있지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담아놓고 가는 그런 전략,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반 우려 반이지만 방향은 우상향 가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전기차 50% 실현 공약, 이 흐름이 하나 남아있죠. 결국은 이제 충전소를 확대하고 IRA 보조금 같은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시장 중심의
LFP, ESS의 수주, 그 상황도 체크를 계속하는 흐름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한번 방향을 잡은 종목군들이 실적 검증을 받으면서 속도가 빨라진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산주, 조선주, 원전주의 패턴을 제가 설명을 드려요. 지금 오늘 보면 방산주가 지금 하나에어로패스가 지금 오늘 올라서 89만 원 나오고 있죠. 현대로템은 음봉 보이고 있고, LIG넥스는 양봉 보이고 있고. 그런데 어제도 LIG넥스는 제가 보면 LIG넥스이 가장 방산주에서는 대장주고 관심주 맞습니다. 그런데 110만 원까지 갔다가 10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89만 원, 어제 지금 83만 원까지 갔다 이렇게 좀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기는 어려운 구간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월봉으로 보게 되면 거의 한 3년간 거의 한 14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대응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대응이 3년간 14배인데 이렇게 가려면 시장이 그 캐파가 좀 커져야 되고, 또 실적 검증도 받아야 되거든요. 배당이나 밸류업이나 자사주 소각이나 실적,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방산주가 횡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주도 현대중공업이 가장 좋지만, 하나오션도 좋지만 상단 정체에서 그쳐 있죠. 마찬가지죠. 이런 흐름 갖고 있죠. 2년에 걸쳐서 보게 되면 4.5배 이상의 한 5배 정도 상승률 보였기 때문에 더 가려면 실적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조심해야 되고, 종목 중에서 이제 차별화하는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반대로 2차전지는 이제 제가 속도보다 방향인데 단계 빨리 올라왔죠. LG에너지솔루션도 단계 빨리 올라와서 이 속도전으로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죠? 주봉을 보더라도 속도가 빨리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속도가 지금 조절되고 있는데, 방향은 역대 지금 한 그 상장 이후의 패턴을 보더라도 방향은 이게 맞는 거예요. 방향은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실적도 지금 그 적자 구조에서 흑자 구조로 가고 있고, 나오는 리포트마다 내년, 27년, 28년 가면서 훨씬 더 사이클이 좋아지는 그런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업황도 ESS 시장에서 이제 중국이 미국에서 밀려나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속도보다 방향성으로 보게 되면 우상향 패턴이 맞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조선주와 방산주를 2년 전에 샀다가 조금 먹고 매도해버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아, 이게 다 왔어라고 했던 생각들. 그게 가장 아쉽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이 하나에어로스만 보더라도, 자꾸 얘기하지만 주봉으로 보더라도 하나에어로스가 22년도에 5만 원에서 7만 원, 5천 원 갔다가 또 빠지죠. 그리고 15만 원 갔을 때, 여러분들 이제 이 파동 왔을 때, 아, 이제 고점 왔다, 이제 끝난 것 같아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죠. N자형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6월 달에 고점 찍고 7, 8, 9, 10, 약 4개월의 조정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가 어떻게 됐냐, 다시 이제 20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24년도 봄 사이클에. 그죠? 그래서 26만 원까지 갔다가 2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32만 원 또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이제 33만 원 갔죠.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게 이제 30만 원대까지 갔다가 37만 원 가고, 그러면 37만 원 가니까 5만 원짜리 37만 원짜리 왔으니까 많이 이제 끝났다. 많이 상승폭은 제한적일 거라고 했는데 계속 실적은 좋아지면서 메이저 수급들이 몰리면서 주가가 70만 원 찍었죠. 70만 원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3월 달에 이 음봉은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이제 음봉이 찍었죠. 유상증자 나왔을 때. 그리고 다시 이제 100만 원 갔다가
103만 원 갔다가 지금 89만 원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이클이 이전에 이런 사이클로 볼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 14배의 사이클이 왔고 주가가 피크아웃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정도 갔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미래의 기회 수익까지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3개월, 6개월의 기간 조정의 저점을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이 그동안에 많이 왔었기 때문에. 모든 방산주가 다 같은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2차 전지는 같은 선상에서 보게 되면 2차 전지는 그 사이클로 보게 되면은 달라져 있죠. 투자의 포인트도 달라졌고, 어떤 그 산업의 사이클도 달라졌고, 전기차 시장은 계속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K 배터리를 더 육성하는 대책을 더 내놓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ESS는 캐파는 커지고, 우리나라의 시장은 좀 좋아지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러분 이 사이클이 끝난 사이클이 아니라 다시 N자형 파동으로 조정 파동 올 수가 있죠. 조정 파동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다시 갈 수 있는 흐름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이 2년 반의 하락 사이클, 그 다음에 다시 2년 반의 상승 사이클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 그래서 방향성을 보고 N자형 조정이 와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께 권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종목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모든 종목이 다 큰데, 삼성 SDI도 같은 파동으로 봐야 되고, LG엔솔도 같은 파동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LNF, 엔캠, 같은 파동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LNF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LNF는 기본적으로 이제 북미의 ESS의 캐파가 좋아진 건 맞는데, 재무구조, 실적구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분기마다. 왜냐하면 가야 될 길이 앞으로 1년, 2년 남았기 때문에 그 실적구조는 체크하면서 대응하기를 권장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산일전기와 현대일렉트릭 사례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산일전기. 이 회사 주식이 이제 신규 상장주죠. 이게 이제 작년 7월 달에 상장했을 때 4만 원 언저리 갔는데 지금 이제 11만 원 가고 있죠. 자, 일봉 사이클 한번 보시면 작년에 이제 상장을 해서 6만 원 찍고 2만 8천 원 빠졌다가 다시 8만 원 갔다가 한 5만 원대 빠졌다가 13만 원 갔다가 11만 원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산일전기 뭐 하는 회사인가?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산일전기를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는 이 산일전기가 이거거든요. 보이시죠? 산일전기의 작년 매출액이 3,339억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092억이었고, 순이익이 836억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매출액 3,339억, 영업이익 1,092억, 그 다음에 836억. 이게 이제 작년 24년 전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입니다. 이제 이게 이 회사의 이제 기본적으로 발행 숫자를 보게 되면은 액면가 500원짜리가 3,040만 주, 3,040만 주 됩니다. 자, 그러면 3,040만 주 되는데, 올해 이제 이 회사에 한번 실적을 한번 볼까요? 올해 실적을 봤더니,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을 봤더니, 올해 1분기의 매출액이 988억입니다. 거의 1,000억 가까이 되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375억 됩니다. 순이익이 312억.
이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었죠. 근데 올해 375억이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한 1400억 정도, 1500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순이익이 300억이니까 작년에 800억대였으니까 올해 순이익이 한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산일전기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올라갔던 배경 중에는 이런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변압기. 그러니까 전기를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해내서 변압하는 전기 케이블 변압,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 회사 보게 되면 변압기, 발전, 송전, 배전, 변전, 그리드, 뭐 인버터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글로벌이 이 케이블, 전기, 전선, 그 다음에 이른바 에너지 저감장치 ESS 이런 쪽에 이제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종목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현대일렉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오늘 이제 12,000원 빠지고 있는데, 현대일렉트릭이 그 이전의 주가 보시면 지금 현대일렉이 그 23년도에 주가가 한 4만 원대 갔다가 지금 40만 원 가서 10배 올라왔죠. 이건 이제 보세요. 작년에도 9만 원 갔다가 지금 40만 원 갔으니까 한 5배 정도 올라왔죠. 이 주봉 차트인데 이게 23년도부터 파동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37만 원 갔다가 22만 원 빠졌다가 또 올해 1월 달에 45만 원 갔다가 30만 원 갔다가 다시 47만 원 오는 이런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인력도 한번 볼게요. 267, 260. 현대인력의 작년 매출 보시면 작년 매출이 3조 3천억 정도 됐습니다. 3조 3천억. 그죠? 매출이. 영업이익이 6,600억 했습니다. 6,600억. 순이익이 한 5천억 했습니다. 3조 3천억에서 순이익이 5천억. 이 회사도 산일전기와 같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발행 물량. 이거 아까 산일전기는 액면가 500원짜리인데 액면가 5천원짜리죠. 3,600억 정도, 3,600만 주 정도 발행 물량 갖고 있습니다. 매출 3조 6천억, 영업이익 6천억, 순이익 4,400억.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주가 사이클을 보시면 주가 사이클은 이렇게 2년 동안에 한 4.5배, 3년으로 보게 되면 10배 이렇게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왜냐하면 조선, 방산, 원전도 그런 상승 파동을 거쳤고, 그 다음에 과거에 엄밀히 보면 2차전지의 포스코 퓨처엠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이런 종목군들이 한번 크게 한번 히트했다가 떨어졌고 다시 상승 파동을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ESS라든지 성장주 계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속도보다 방향을 보고 가급적이면 매 분기, 이제 2분기까지 나왔죠. 가장 나쁜 사이클. 이제 3분기 사이클이 나오고 4분기 사이클이 나오는데 그 흐름에 과실을 좀 따는 전략.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을 좀 간단히 보지 말고 속도보다 방향을 보면서 봐야 된다. 지금 시장은 지금 오늘 종합지수를 보게 되면은 종합지수가 지금 오늘 4포인트 하락하죠. 4포인트 하락하고 있고 투자 주체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1,300억 사고 있고 현물 선물 50억 거의 이제 박스권에 갔습니다. 박스권에. 그래서 오늘 시장은 거의 그 마이너스 한 10% 이내에서 마감되는 시장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은 테마가 에너지가 없어요. 방향성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은 우상향인데 시장은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미증시는 다우 나스닥 최고치에 가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연내 2회 내지 3회는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은행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9월에 인하하면 8월 28일 날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이제 10월 달에 인하하겠죠. 유동성 장세는 아마 9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9월 달부터 유동성 장세가 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 점, 미국 증시가 지금 최고치에 와 있어요. 역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보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 다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폭락할 거냐? 폭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미국 증시는 5%에서 8% 정도의 조정. 다우지수든 나스닥도. 다우지수가 4,400선 가 있으면 5%이면 2,000포인트, 10%면 4,000포인트, 4만 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고, 나스닥도 5 내지 10%의 조정은 염두에 둬야 된다. 한국 증시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미국과는 좀 다르다. 결이 다르다. 미국은 오른 시장에서 조정이고 한국 증시는 규제 완화와 유동성과 그 다음에 5,000포인트라는 정책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수 5,000에 대한 신뢰를 계속 주고 그런 흐름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50억이냐 10억이냐 논란이 있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그 다음에 정부가 상법 개정이라든지 규제 완화 흐름을 계속 갖고 있다면 저는 대주 50억이 10억으로 완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려가지 않는 50억 기조가 10억으로 내려온다 할지라도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유동성 시장은 온다고 봅니다.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하지만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스테이한다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그 다음에 또 상법 개정이 계속되고 있고 지수 5천에 대한 정부 기조가 계속된다면 저는 지수 시장은 계속 앞으로 한 3, 4년치를 걸쳐서 우상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시장은 좀 매가리가 없습니다. 수급도 그렇고 끌고 가는 테마주도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음봉 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속도보다 방향을 보라는 테마주, 증권주도 속도보다 방향을 봐야 되는 그런 사이클, 2차전지도 속도보다 방향을 보는 사이클, AI 테마주도 속도보다 방향을 보는 사이클. 지금 시간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목요일이죠. 8월 14일 이제 주 연휴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머니무브는 방향 투자를 봐야 되고 N자 조정은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럴 때는 여러분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투자 자금만 운용하는 그런 안전성을 유지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 8월 14일 스톡커피 강의 마쳐드리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